그래요. 지난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주겠습니다. 자, 봅시다. 김준성 군이 가우스 소거법과 가우스 졸단 소거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언제 가우스 소거법을 쓰고 언제 가우스 졸단 소거법을 쓰느냐. 뭘 처음부터 어떤 소거법을 쓰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러고서는 시작을 하는 것이냐 뭐 등등 그런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노현우 군이 뭐 LU분해를 할 경우에는 가우스 소거법을 써서 LU분해 해야지 하면 되고 역행열 구할 때는 가우스 졸단 소거법을 써야지 완전히 알고리즘이 끝나서 이게 역행열이 존재하면 역행열이 구해지고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중간에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이 나오게 된다. 그 답을 줬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어떤 CRM을 증명해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RREF를 사용해서 가장 단순한 모양으로 바꿔놔서 그걸 이용해서 이런 논리를 전개하죠. 왜냐하면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가장 단순한 모양까지 간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리 증명하고 논리를 전개할 때는 RREF를 사용해요. 가우스 졸단 소거법을 활용하죠. 그러나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가우스 소거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REF를 사용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REF를 구하는 건 금방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문제를 실제 풀기 위해서는 거기에 백워드 서브스티튜션만 하면은 그럼 금방 답이 나오는데 그걸 그 다음에 다시 가우스 졸단 소거법을 이용해서 다 0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제 알고리즘을 할 때는 프로그래밍을 짜거나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REF까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어를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라 하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요. 100%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은 뭐냐면 자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정도희군이 블랙아웃 게임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자 질문하면서 여기서 선영 이제 여기서 7을 곱해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실제로 푸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뭐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는 뭐 세이지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그러니까 주어진 블랙아웃 게임으로부터 수학적 모델링을 해서 AX = B란 연립방정식을 만들었죠.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카스 도구를 활용해서 돌리니까 답이 나왔죠. 답이 나온 걸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느 걸 클릭하느냐는 답으로 바꿔줘야 되죠. 원래 문제에 대한 답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수가 있으니까 분수의 분모를 이제 분모가 7이었으니까 7을 곱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드 2 계산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드 2 계산하니까 0 또는 1이 돼서 0은 건드리지 말고 1이 있는 그 숫자만 건드리면 클릭하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답을 푼 거예요. 거기서 질문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만약에 1111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또는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왔을 때 모드 2인 경우에 여기다 2를 곱하면은 그러니까 0000이 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이 질문은 틀린 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숫자나 아무 때나 곱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실수를 곱해주는 계산이 먼저고 그 다음에 모드 2 계산하는 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모드 2로 바꿔놓은 다음에 곱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아무 숫자라 곱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여기 첨부 파일에 여기 올려놓은 것이, 이제 내가 올려놓은 그 문제, 이거를, 설명을 올려놨는데, 여기서 보면 이 5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5째 줄에 썼듯이 답이 이렇게 나왔을 때 AX = B를 풀어서 답을 구하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에 X의 각 성분을 5번째 줄에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7을 곱해주면 7X는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홀수 짝수로 구분이 되게 바뀌어지잖아요. 이 홀수 짝수로 바뀌어지는 여기에다가 모드 2로 이거를 이제 잉여류의 그 리메인더만 갖고 이제 답을 모드 2를 계산해서 리메인더를 구하면 홀수 짝수로 딱 바뀌어지면서 이제 1, 0이 바뀌어져서 어떤 걸 클릭하고 어떤 걸 클릭하지 않아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죠. 즉,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것을 클릭하면 된다고 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하듯이 거기에 그 답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하듯이 다섯 번째 줄에 써 있듯이 X의 각 성분이 유의미한 이제 홀수나 짝수로 구분되게 하는 그런 이제 정수가 되도록 X에 이제 7을 곱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곱한 다음에 모두 true로 바꿔주니까 이제 어느 걸 클릭해야 되는지가 한눈에 보이게 되고 그걸 뿌려주면 그걸 보고 클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염려한 이렇게 1111, 0000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all white나 이미 all black인 경우죠. 그건 문제 풀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푸는 건 어느 건 화이트고 어느 건 블랙이라서 그걸 all black 또는 all white로 만들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에서는 언제나 계산의 해를 구해놓고 나면은 어떤 거를 눌러라 하는 게 그 답에 표현된다고요. 그걸 홀수 짝수로 바꿔주는 거라고요. 그 경우에 홀수 짝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딱 지워주는 게 분모를 다 없애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모가 없어지도록 그 홀수 짝수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제 그 홀수 짝수로 바꿔주는 숫자를 곱해주어서 그 위에를 홀수 짝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0일로 바꿔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홀수가 어떤 건 짝이 되도록 만들 상황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0과 1로 만드는 수를 분모에 곱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한 게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고 그게 구현이 돼서 여러분들이 작용한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지금, 그 다음 파워 메소드에 대해서도 정도희군이 질문했었죠. 파워 메소드에서 행렬 A가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가 n개 또는 모든 실수로 가질 때만 파워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물어봤는데, 책을 읽긴 읽었어요? 정군? 읽었어?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그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 문장이 써 있는 게 있어요? 강의를 그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조건에 저게 있더라고요. 서로 다른 게 만약에 그렇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논리를 전개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파워 메소드는 이 전체 n개의 다른 아이겐밸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라지스타 아이겐밸류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하나. 라지스타 아이겐밸류는 어느 행렬에 대해서나 다 존재하지. 논네가티브 행렬이면. 그 논네가 임의의 논네가티브 행렬에 대해서 그 아이겐밸류의 디스팅트한 아이겐밸류 개수에 상관없이 가장 큰 고유값과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하나를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논네가티브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그 알고리즘은 라지스타 아이겐밸류를 구해줘요.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샘플 이그잼들을 올려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이제 이따가 발표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게, 이제 이겁니다. 송군이 와서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이제 하려고 했을 때 구한 게 이제 LU분해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산을 구했어. 그 계산을 구한 것들을, 카스를 이용해서 사이즈가 더 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 것이 이것도 그러네. 이거 아도베 아크로밧 있잖아요. 이거 있어서 나는 해봐서 이렇게 바꿔볼까 하는 것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문제가 좀 없어요. 포기하는 사람은 해야 돼요. 자, 계속 하죠. 네, 계속 공개된 워크시트에서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LU 분해가 되어 있는 기존의 알고리즘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워크시트 수정을 누르면 값을 바꿔서 다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행렬 A가 이와 같이 지금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값 성분을 전부 다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행 기준으로 전부 다 성분을 입력을 하고 실행을 누르면 215, 872, 431 이와 같이 행렬이 정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 이와 같이 행렬 A를 LU분해 하라는 명령어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만 누르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P 행렬, L 행렬, U 행렬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만약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원래 PA는 LU이기 때문에 실제로 P의 역행렬 그리고 L, U 이 세 개를 곱하면 기존의 행렬 A와 같은 행렬이 나와야 제대로 된 계산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여기에 이제 카스 문제로 추가로 넣고 이걸 이와 같이 이제 복사를 해서요. 행렬 A를 만들고 여러분 저렇게 한번 해두면 다음에 언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직접 여러분 PBL 레포트를 올려놓고 그것들을 잘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계산할 때 알고리즘을 딱 외우고 하지 않고도 어떤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보도록 하세요. 자기 문제를 다뤄보고 올려놓고 이와 같이 이제 기본 행렬들을 전부 다 구하지 않더라도 세이지를 이용해서 간단한 명령어 하나만으로도 이와 같이 LU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이 문제를 푸는데 이와 같이 적어 주시면 기존에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풀었던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카스 도구를 이용해서 같이 해결한 이런 답안을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한번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다른 분들이 풀었던 문제들을 리바이즈 할 때는 색깔을 우선 다르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고친 부분은 이와 같이 그 색깔로 통일해 주시면은 누가 어떤 부분을 고쳤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각 문제는 이와 같이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나중에 이 문제를 정의해서 PBL 레포트로 내실 때 크게 도움이 되니까 가능하면 컴팩트하게 줄여서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스가 들어가는 명령까지 네. 결과가 명령하고 결과는 과정까지 길어졌습니다. 중요한 과정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장해 놓고서는 리바이트에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 하나하나씩을 완성시켜가는 과정. 그래서 완성시켜서 파이널로 기획이 받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 문제 한 문제씩 본다 한 문제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아서 내요. 자, 아까 했듯이 클릭을 해서 이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워크시 재공개를 하면은 그러면 주소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럼 이 주소를 카피해요. 카피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에다가 여기다가 이걸 다시 또 타입 붙이는 것도 귀찮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명령어로 텍스트 형식으로 그냥 줘요. 그러면 이게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 주소를 치기만 새 창에서 열기 이거를 클릭만 하면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쳐놓은 행렬 있죠? 행렬이 아까 바뀌었지? 아까 행렬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아까 김군이 한 행렬로 바뀐 거 아니야? 김준성 군이 한 행렬로?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이게 웹에 떠 있으니까 언제나 이 주소만 리퍼하면 머릿속에 그거 외우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전에 그 문제 풀었었지 하는데 가서 그래서 그냥 카피해서 그냥 필요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쭉 하면서
계산이 필요한 부분들 또는 검증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카스 도구를 이용해서 쭉 한 번씩 훑고선 끝까지 간다 그러면 나중에 이론적으로 계산하다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그 컴퓨테이션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죠. 그게 왜 필요하느냐? 이게 시뮬레이션이 이 컴퓨테이셔널이 왜 필요하냐면 어떤 걸 증명해 갈 때 그게 맞을지 틀릴지를 잘 모르잖아. 이게 CRM 컨젝처를 만들면 그게 컨젝처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니까 손으로 작은 것들을 갖고 다 확인해 보잖아. 근데 그게 큰 3x3에는 되더라도 뭐 10x10, 20x20에서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옛날에는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증명하지 않고는 확인을 못 했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정리를 증명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래서 라지 사이즈 컴퓨터, 매트릭스에 대해서 랜덤하게 한 몇십 개 돌려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맞아 떨어지면, 이거는, 이 컨젝처는 true일 가능성이 높다. 그 판단하고 바로 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거의 다 증명해 놔서 고비고비해서 몇 년을 끌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사실이 아닌, 그러니까 true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 낭비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first class mathematician들이 다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그런 가능성을 줄여가기 때문에 교수들의 연구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익히지 않으면 그 레벨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단계에 여러분들이 이런 카스 도구를 활용하는 것들을 같이 배워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번 한 달 동안 이제 문제를 풀면서 풀어본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기능들을 보태는 것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질문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올려놓은 문제들을 보고 문제가 맞다 그러면 이쁘게 고쳐주고 수식 틀린 것들 뭐 벡터로 로만 RM 볼드로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또 수식 틀리고 또 오타 있는 것들은 고쳐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계산해서 그 설명 달고 아까 같이 웹 주소까지 달아준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올려주면 그러면 파이널라이즈가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가는 게 이제 50문제가 되고 100문제가 되고 200문제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좌에서 배워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배웠다고 할 수 있겠죠. 한 사람들은. 그래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올드 이그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김준성 군이 퀴즈 1번 문제들에 대한 문제와 풀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내용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1번 문제는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푸는데 보시는 대로 우선은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의 형태로 바꿔주고 이제 앞에 먼저 이 문제지에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지에 여러분들이 명령을 따로 외우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알고리즘들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손으로 풀 수 있지만 이걸 복사해 가지고 아까 이 세이지 명령에 들어가서 카스 도구에 들어가서 요걸 카피한 걸 집어넣고 요 숫자들을 바꿔놓으면 바로 풀 수 있도록 변수를 ABCD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두 개를 주고 그거를 솔브하라는 이 명령을 줬어요. 행렬을 다음과 같이 3x3 행렬을 정의하고 그거의 에첼론 폼을 구해라. 그거의 역행렬을 구해라.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그거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구해라. 그거의 아이겐밸류를 구해라. 행렬 A의 아이겐 벡터를 구해라. LU 분해를 해라. 또는 함수를 주고 벡터를 정의해라. 또는 이변수 함수에 대한 3차원 그래프를 그려라.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1 이퀄 x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x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y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구간에서 그림을 그려라. 필요하다 그러면 이 구간을 바꿔주고 이 함수를 바꿔주면 새로운 걸 구할 수 있죠. 또 임프리시티 3차원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원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들을 그려라. 파라메트릭 프로를 해라. 하는 식으로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일단 줘본 거예요.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손으로 푸는 건 풀고 또 그 명령을 이용해서 할 그런 것들은 이 명령을 이용해서 조금 수정해가지고 명령을 써주면은 그러면 답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카스 문제들도 해봤어요? 그거를 안 하면 안 되죠. 그게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 자, 다 계속 설명해 보세요.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바꿔주고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각 항의 첫 번째 숫자를 항을 다 1로 바꿔주게 되면 z값부터 나오게 되니까 아까 그 위로 올라가면서 치환을 해주면 x, y, z값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건 정사형 문제인데 y에서 x로의 정사형이니까 방향은 x가 그대로 되고 이제 크기만 바뀌는 거니까 그때 그 정사형을 식으로 써주면 x제곱분의 y와 x의 내적이므로 이것을 계산하면 5분의 7이 되고 방향은 x와 그대로 같게 되니까 x 벡터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항에 다 아시는 대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LU분해에 관한 것입니다. LU분해는 하나의 행렬을 이제 상삼각 행렬과 하삼각 행렬의 곱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것을 바꾸게 되면은 이를 이용해서 쉽게 AX인 빗골의 형태로 된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 LU분해가 제가 손으로 하는 계산보다는 우리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짤 때 그 계산을 더 줄이거나 그 가격 같은 경우를 더 낮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쪽 그 컴퓨터로 하는 계산에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변수와 선행변수의 개수인데 이때 x세제곱이 아니고 x3 변수가 5개고 방정식이 3개이므로 자유변수는 2개가 되고 선행변수는 3개가 되는데 선행변수는 x1과 x2, x3가 되고 그 자유변수로는 x4와 x5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문제는 이제 a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행렬일 때 행렬이고 이것이 가역 하삼각 행렬일 때 이것이 하삼각 행렬일 때 a의 역행렬 또한 하삼각 행렬임을 보이는 것인데 일단 a가 인버터블이므로 a가 인버터블하고 하삼각 행렬이므로 그 기본 행렬들을 이용해서 a를 그 단위 행렬로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a의 역행렬은 이 기본 행렬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기본 행렬 a가 하삼각 행렬이기 때문에 그 열과 열을 바꿔주는 치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각각의 기본 행렬들도 모두 하삼각 행렬이 됩니다. 따라서 하삼각 행렬들의 합은 하삼각 행렬이 되므로 a의 역행렬 또한 하삼각 행렬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문제는 W가 R 공간에서의 부분 공간임을 보이는 것인데 부분 공간이기 위해서는 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U 벡터와 V 벡터를 정의를 하고 W에 속하는 걸로 정의를 한 다음에 U 벡터와 V 벡터의 합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게 됩니다. 이 X3는 X1과 X2의 합이므로 이 경우에도 보시면 U3와 V3의 합이 U1 플러스 U2 그리고 V1 플러스 V2로 해서 덧셈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한 조건도 벡터 하나에 K라는 상수를 곱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KU3는 K를 앞으로 뽑아내서 U1과 U2의 합에 K를 곱한 것과 같으므로 이때 곱셈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게 되므로 W는 R에서의 부분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다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퀴즈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쉽게 따라갈 수 있고 대부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발표하는 방법은 뭐가였으면 되냐면 이거 그냥 쭉 읽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가지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이런 문제들 이걸 어떻게 했냐 여기 답이 지금 쓰여 있지 않은 채로 그냥 넘어갔잖아요. 여기에서 당연히 여기에서 답을 가져와서 이걸 채우고 그걸 갖고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SKKU 매스로 치고 들어가서 당연히 할 일이 있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거기서 이제 새 창을 띄운 다음에 여기 명령어를 여기에다가 주어진 행렬, 오차 행렬을 하나를 타입을 쳐주고 그 다음에 구해서 그 의미를 써주는 것을 따로 아래 한글 파일에 만들 수 있잖아요. 결과물들을. 그 만들어 놓은 걸 띄워놓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지 자기가 직접 해보고 그리고 그 어려운 점이 뭐였었는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걸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그렇게 해보라는 소리였어요. 그냥 눈으로 읽고 설명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 이어서 중간고사. 중간고사 1, 2번 파트를 누가 설명하기로 했죠? 나와서 노군이 설명하도록 하세요. 여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PLU를 해줬고, 여기에 이제 캐릭터스틱 이퀘이션 주는 것도 좀 보태줬고, 뭐 하는 식으로 해줬어요. 또 기말에는 좀 더 명령어가 더 늘어나고. 자. Q&A 제가 올려놨던 예, 중간고사 1번, 2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true, false를 이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1번은 모든 정사각 행렬은 기본 행렬의 곱으로 표현 가능하다. 근데 비가역 행렬은 기본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본 행렬은 가역 행렬인데 가역 행렬들의 곱 또한 가역 행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가역 행렬을 기본 행렬의 곱으로 표현 가능하다면 모순이 되기 때문에 false가 되겠습니다. 2번은 성분이 모두 정수인 n차 행렬 A의 행렬식 값이 1이면 A 역행렬의 성분들은 모두 정수이다. 근데 수반 행렬에서 행렬식을 나누면 이제 A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데 A의 모든 성분이 정수이기 때문에 이 여인자도 전부 다 정수가 되고 만약에 행렬식 값이 1이 된다면 역행렬의 모든 성분도 다 정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번은 true가 되겠습니다. 3번은 이제 행렬 AB가 n차 정사 행렬일 때 디터미넌트 AB가 디터미넌트 BA랑 같다인데 일단 행렬 AB가 같은 크기의 n차 정사 행렬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AB는 디터미넌트 A, 디터미넌트 B가 되고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B랑 디터미넌트 B를 디터미넌트 A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건 이제 다시 디터미넌트 BA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는 true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제 이 식이 성립하냐를 보여라는 건데 성립한다인데 이제 V 벡터를 이제 U와 평행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나눴을 때 이제 평행 성분과 수직인 성분의 합은 이제 V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행 성분은 KU로 나타낼 수 있고 수직인 성분은 이렇게 V-KU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직인 성분과 U가 서로 V2랑 U랑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둘이 내적은 0이 돼서 이제 K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rojection of V onto U를 이제 이렇게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true가 되겠습니다. 5번은 미지수의 수가 n이고 방정식의 수가 n인 선행연립 방정식은 클레머 법칙을 이용하여 해를 계산할 수 있다인데 만약에 A의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밑에서 보면 클레머 법칙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디터미넌트 A가 0이 되면 분모가 0이 돼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A가 0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은 false가 되겠고 6번은 실수 성분으로 구성된 2x2 크기의 행렬 A는 란다 스퀘어 플러스 트랜스 A 란다 플러스 디터미넌트 A는 A 이퀄 제로를 만족한다인데
이제 2x2 행렬 A를 ABCD로 나타내고 고유가 란다를 이제 AX 이꼴 란다 X를 만족하는 그런 란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꿔주면 이제 특성 방정식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특성 방정식 여기다가 이제 각 성분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 A 플러스 D는 트레이스 A가 되고 AD 마이너스 BC는 디터미넌트 A가 되기 때문에 란다 스퀘어 마이너스 텐스 A 란다 플러스 디터미넌트 A가 0이 됩니다. 그러므로 6번은 펄스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제 각 용어들을 이제 설명해라 인데, 먼저 법선 벡터는 이거 다른 친구한테 이제 선형대 수학을 듣고 있는 친구한테 책을 빌려서 이제 그 책에서 각 내용을 이제 찾아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일단 법선 벡터는 3차원에서 평면을 나타낼 때 한 점과 거기에 수직인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수직인 벡터를 노만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벡터들을 이제 1차 결합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이꼴 0벡터가 될 때 C1, C2 각 C성 이 개수들이 0일 때 이제 이걸 1차 독립이라 하고, 이 개수들이 0이 아니고 다른 수로도 이게 0벡터를 만들 수 있으면 이건 1차 정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칼라 이제 상수곱과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을 경우 이걸 이제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이라고 하고, 크레머 법칙은 AX는 B를 구할 때 A 성분에서 이제 A에서 J 이제 AJ는 이제 J열에 J열 대신 B를 넣어서 이제 디터미넌트 구한 거여서 이제 각 X1, X2는 디터미넌트 A분의 디터미넌트 A1 이렇게 XI는 디터미넌트 A분의 디터미넌트 AI로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크레머 법칙이고, 에이젠밸류는 아까 말했듯이 AX는 란다 X에서 이 란다가 에이젠밸류가 되고, 이제 여기서 X는 이제 에이젠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선형 변환은 n차에서 m차로 할 때 곱셈과 이제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는 이제 벡터 공간 사이의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교 행렬은 이제 A의 역행렬과 A의 텐스가 같은 것을 이제 직교 행렬이라고 하고, 치역은 n차에서 m차로 갈 때 이제 그 RM에서 이제 RN이랑 연결되는 그 범위를 이제 치역이라고 하고, onto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RN에서 RM으로 갈 때 이 모든 RM 성분과 RM 성분이 이제 RN 성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onto고, 이제 원투원은 하나씩 RN의 모든 성분이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원투원이 되고, 알소모피즘은 이제 원투원이면서 원투일 때 알소모피즘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1번, 2번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자, 설명한 걸 죽였어? 파일, 최근 파일. 자, 이거는 그 원래 의도가 이런 건 아니었어요.
자, 이 학생이 풀 때 먼저 노현일 군이 설명할 때 이거를 타이프를 열심히 가져와서 이걸 설명을 했는데 먼저 이 수식 같은 것도 여기서도 이게 그냥 볼드가 아니라 수식은 책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로만 RM 볼드로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설명할 때도 이거를 여러분 아까 노군이 이걸 다른 책을 구해 갖고선 참고해서 이제 타이프를 다시 쳤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위키에 들어가서 노멀 벡터 치면 그냥 바로 뜨니까 카피해서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단지 인용을 어디서 했다고 하면 쓰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노멀 벡터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 이거를 노멀 벡터에 설명하라 그러면 여기 10개 개념이 있는데 이 10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좀 눈 감까 이거 덮어놓고 설명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니?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식이 가장 이펙티브하다는 걸 서로 알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사실 만들어진 것들이 내가 올려준 답들이고 그것을 더 단순화하게 하고 여러분이 더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고쳐가도록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나머지 문제 전체 다 리뷰하고 챕터 1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목요일 날 봅시다.